장기천님, 클라우드 거버넌스 플랫폼 체계를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담당자 교육이 필요할 듯합니다. 제품에 대한 사양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여 가이드 주심, 컨설팅 의뢰 시 준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확실히 네.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컨설팅할 때 제품에 대해서 사양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 않아요. 굉장히 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지만 이제 저희 역할은 사실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네. 어떻게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현재 그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알겠습니다.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심동환님, 공공 클라우드 진행 시에 업무 담당자나 기관에서 초기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어떤 서비스를 쓸까 어떤 솔루션을 쓸까보다 내부적인 시스템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EA 시스템에 있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떤 OS나 하드웨어들 어떤 네트워크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문제점들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성우님, 최근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대세인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맞는 공공기관 특성화 부분이 있나요? 우선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대면 내년부터는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하게 될 거니까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내부에 있는 내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많이 하실 건데 네. 그거랑 연동해서 쓴다면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류성민님, 클라우드 진행에 있어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아무리 사업이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시행하지 못한 기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컨설팅만 지원을 해드리고요. 네. 금액은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네. 장기천님, 컨설팅 후 도입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선 컨설팅이 완벽하게 도입을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방향을 정하는데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데 내부 이렇게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의 실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자, 김혜연님, 기관과 부서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요구 조건이 많을 경우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데 이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구 조건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거버넌스와 표준화를 잡는다면은 대부분 정보통신 부에서 표준화를 만듭니다. 뭐 A 타입, B 타입, C 타입을 만들어서 A 타입은 클라우드에서 웹아스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쓰고 그 뭐 DBMS는 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A 타입을 놓고 B 타입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쓰고 이런 뭐 A 타입, B 타입 가지고 대부분 사업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요. 네.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 그런 사유서를 내라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호진님, 바로 유닉스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유닉스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문제는 우선은 리눅스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문제가 우선은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OS를 바꿔야 되고 OS가 바뀜으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네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넘어가야 되고 또한 소스는 수정을 하지 않는데 그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버전들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미연님, 최근에 클라우드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잘된 케이스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우선은 저희 그 공공기관에서는 가장 큰 레퍼런스로 이제 통합전산센터를 지금 꼽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경기도청을 경기도청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거버넌스 체계라든지 표준화라든지 공개 소프트웨어를 많이 적극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네네.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천님,
공공 클라우드 구축 전에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후단에서 비용 절감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진행 현황은 어떤가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어떤 걸 표준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표준화를 할 때는 대부분 미드레어 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미드레어 OS라든지 웹아스, 그다음 DBMS 걸 표준화를 많이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네네. 문제고요. 그리고 사스라든지 파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경우가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조웅이님, U2L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U2L 활성화를 위해서 애플리케이션별 U2L 가이드라인을 지정하는 건 어려울까요? 가이드라인은 그 대부분 그 업체별로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리눅스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네. 제공을 하는 프로바이더들이 그런 가이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업체들과 상의를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석님 마지막 한 말씀 마치러 갈까요? 네. 우선 클라우드가 이제 이슈를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대부분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많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구축할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서비스를 먼저 고민을 하지 마시고 우리 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들 그리고 목표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가면은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체를 한꺼번에 빅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지금 잘 분석한 다음에 내 네. 거를 네. 그 중에 제일 쉬운 거, 제일 가능한 걸 먼저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단계적으로, 스텝으로 네. 하는 것이 맞겠네요. 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클라우드 토크쇼 그 두 번째 세션 마치는 걸 하겠고요. 세 번째 세션은 지금 5분 뒤에 3시 35분에 그 해외 공공 클라우드 실제 도입 현황과 그런 것도 해외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